드라마델리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늦게 찾게 됐어. 신여진이 구하나를 찾아왔네요. 신여진은 자신이 구하나의 친엄마라면서 친모 관계가 확실하다는 유전자 검사서를 내놓았습니다. 구하나가 신여진의 딸이라는 사실에 제일 미쳐 날뛰게 될 사람이 바로 윤세영이겠네요. 그 엄마 최명지 마찬가지고 말이죠. 윤세영은 구하나를 상대로 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며 시종처럼 부려먹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주님은 구하나였고 그 시종이 자신의 자리였던 것인데요. 이제까지 유진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신여진을 구워 삶아서 혜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엿보고 있던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되겠네요. 무엇보다 가장 이 사실에 놀라는 사람은 바로 구하나 본인입니다. 구하나는 얼마 전 경찰의 실종 전담팀으로부터 자신의 유전자와 친모 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등록을 해놓긴 했지만 엄마를 찾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자신의 엄마라며 나타난 사람이 바로 혜성그룹의 하늘 같은 신여진 회장이었네요. 이거 꿈 아닌가? 어리둥절 구하나는 정말 꿈을 꾸는 기분이었죠. 구하나의 기억 속에는 엄마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7살 때 화재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의 추억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요, 갑자기 왜 구하나가 신여진의 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미 신여진의 딸 유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신여진이 결혼하기 전에 낳았던 다른 남자와 사이에 또 다른 딸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구하나가 이하나였던 보육원 시절 이두나와 완전히 뒤바뀌게 된 치명적인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여진은 바로 얼마 전 남편 윤성호로부터 유진이 소식을 들었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다행히도 아들아이를 낳아 지금 7살이 되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손자가 하필 구하나가 조카로 키우고 있는 은총이었던 것이죠. 신여진은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은총이가 보고 싶어 구하나 집까지 찾아가지만 은총이 모습만 지켜볼 뿐 할머니라는 말을 하지는 못했죠. 왜냐면 신여진과 윤성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적인데요. 그들이 누군지 지금 신여진과 윤성호는 알지 못하지만 유진이 찾는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방해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유진이를 찾기 위해 실종자 전담팀에 오래전 유전자 샘플을 보냈었지만 그건 누군가에 의해 오염이 돼서 아예 유진이와는 맞지 않도록 조작되어 있었던 건데요. 그뿐이 아니죠. 유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뺑소니 교통사고 역시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뭔가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까지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여진과 윤성호는 자신의 손자 은총이를 자신들의 핏줄이라며 함부로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었네요. 알 수 없는 그들은 이번엔 은총이를 향해 공격할 게 뻔한 일이니까요. 유진이를 잃은 것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유진이 남겨준 귀하디 귀한 은총이를 그들이 또 어떻게 해버리면 어쩌나 너무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나가 신여진의 친딸로 둔갑하는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구하나가 친딸이라며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건데요. 아무리 손자가 위험에 처할까봐 공개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까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찾아 헤매던 딸 유진이 대신에 불쌍한 어린 시절을 보낸 구하나를 가짜딸로 만들어 자기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보육원을 전전긍긍하며 살았지만 얼마나 똑바르게 반듯하게 산 구하나인데요. 구지석이 자신의 삶을 걸고 신여진에게 복수하려는 이유도 어쩌면 신여진이 상식적이지 않은 냉혈한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구지석의 부모는 신여진에게 금전적 신세를 지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었지만 다방면으로 확장하기 위해
신여진에게 금전적인 부채를 가지게 되었던 건데요. 사업은 점점 번창하고 있었고 이제 몇 개월만 더 고생하면 그걸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했었네요. 하지만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혜성그룹의 신여진 회장은 빌려간 부채를 당장 갚으라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계약서상의 날짜는 아직 멀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계약서상엔 신여진이 언제든 부채를 상환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각서가 들어있었죠. 안 되면 사업체를 넘기겠다고 말이죠. 신여진이 부채를 갚으라고 했던 그날은 구하나가 피아노 경연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받으려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구지석의 부모님은 구하나 아버지와 친구였던 관계로 일부러 구하나를 보육원으로 찾아와 자신들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이 뭔지 얼마나 따뜻한지를 제대로 알게 만들어준 사람들인데요. 구하나는 피아노 연주회에서 대상을 탔지만 수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모님이 빗길에 사고를 당해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하나와 구지석 그리고 동생들이 달려갔을 땐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건데요. 구하나의 양부모는 원래 계약대로 상환을 하겠다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지만 신여진은 단숨에 거절을 했습니다. 신여진이 혜성그룹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 기업 사냥이었죠. 구하나 양부모처럼 사업체를 담보로 부채를 떠안게하고는 계약 만료 전에 갑자기 상환을 요구하고는 그게 금방 안 될 상황에 그냥 그 사업체를 집어삼키는 그런 방식이었던 건데요. 이제까지 우리는 신여진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가엾고 불쌍한 엄마로만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구하나가 신여진의 친딸인 게 밝혀져 윤세영에게 화끈하게 복수를 해줬으면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는 그런 호락호락한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친딸이 아닙니다. 신여진이 구지석이 원한을 가질 만큼 악독한 기업 사냥꾼이면서도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인물이라 구하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여진이 자신의 친엄마라는 속임에 넘어가 정말 자신이 친딸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스토리인데요. 그게 다 신여진의 계략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자신의 딸 유진이나 손자 은총이를 향해서는 눈물을 퍼붓는 모성애가 강한 엄마였죠. 하지만 남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인데요. 그런 신여진은 자신의 손자 은총이를 위험한 요소로부터 막아내기 위해 구하나를 이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저 마냥 착하기만 한 구하나는 어떤 일에도 앞장서 자신을 희생하는 스타일인데요. 노숙자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난 어떤 할머니가 은총이 할머니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 먼저 날짜에 맞춰 장례식부터 치루어 주었었죠. 자신이 하지 않으면 또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측은지심이 앞섰던 건데요. 경제적인 형편은 자신이 벌지 않으면 모두 굶어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런 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결혼도 안 한 입장에서 친구 이두나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기꺼이 은총이를 자신이 떠맡았던 정말 착한 인물인데요. 그런 구하나에게 너무도 고맙다고 절을 하지는 못할 망정 신여진은 구하나의 그런 보드라운 마음을 이용해 결국 자신의 딸로 둔갑을 시키게 됩니다. 한편 생각을 해보면 구하나가 가짜지만 신여진의 딸로 재벌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너무도 궁핍하게 살았던 구하나니까요. 매번 경제적인 문제만 생기면 쩔쩔매며 살아왔던 구하나의 과거를 생각한다면 공식적으로 재벌의 상속녀가 되는 것이고 거대한 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 것인데요. 물론 은총이가 어른이 되면 그게 옮겨가게 되겠지만 그동안이라도 구하나가 호강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여진이 은총이를 아무도 몰래 감추는 이유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인 것이죠.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은 최명지와 어떤 조직원들인데요. 하지만 까마득 모르는 신여진은 알 수 없는 그들이
자신의 가족을 또 공격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이를 밝히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신여진이 구하나를 자신의 딸 유진이라고 밝혔을 때 구하나는 이제 그 모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정말 구하나가 진짜 유진이었다면, 자신들의 친딸이었다면 절대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누군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진짜 딸이 아니기 때문에 신여진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딸 유진이를 찾았다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구하나가 그들의 공격을 받아 어떻게 되더라도 은총이만 무사하면 된다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 그들의 신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후는 그들이 누군지 알고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 은총이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하나는 나쁜 적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속아서 재벌 상속녀가 된 구하나는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하나는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분명 신여진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친딸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날이 오게 될 텐데요. 사실 구하나가 신여진의 친딸이라고 공표하는 순간부터 정신줄을 놓게 되는 사람이 바로 구지석입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구지석은 자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된 상황에 제발 집이라도 빼앗지 말아달라고, 사업체라도 그냥 가만히 놔둬달라고 신여진에게 애원을 했었죠. 하지만 신여진은 그런 구지석을 우습게 생각했었네요. 아주 가소로운 동물 보듯이 무시를 하면서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까지 친누나처럼 좋아하고 따랐던 구하나가 그런 신여진의 친딸이었다니 구지석은 너무도 충격이 클 텐데요. 그래서 구지석은 한동안은 구하나를 향해서도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되겠네요. 그 상황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할 사람은 바로 황진구입니다. 황진구는 구하나를 유진으로 둔갑시킨 신여진의 계략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옳지 않다고 신여진에게 바른 말을 하겠지만 손자 은총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신여진은 비밀만 지켜달라고 할 텐데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신여진은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혜성그룹 내에서 구하나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친딸 유진이 아니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 딸 유진이 자리에 올라서 건방지게 그러고 산다고 말이죠. 그리고 유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타령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황진구는 구하나에게 어느 정도는 진실을 말해주는 날이 오게 되겠네요. 그제서야 구하나는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신여진이 자신을 친딸인 척 속인 것뿐 아니라 자신의 친아버지 집에 화재를 나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과 피아노 연주회가 있던 날 양부모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라는 진실을 모두 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악한 인간이 최명지와 윤세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두 사람은 구하나가 상속녀가 되면서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하겠지만 구하나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이 아니죠. 결국 구하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사실 구하나가 복수를 할 대상은 바로 신여진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은총이라는 존재가 있으니 그 복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우선 구하나와 황진구에게 달콤한 핑크빛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구하나가 혜성의 후계자로 결정이 되는 순간 윤세영과 최명지가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해지네요. 오늘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